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책 영상이 좀처럼 10,000회 넘기가 좀 힘들었는데 전 책 영상이 좀 영상 조회수가 좀 나왔는데 결국 썸네일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암호화폐에서 세계 준비 통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러의 패권을 꺾을 유일한 암호화폐가 나옵니다. 근데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을까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코인은 유일하게 XRP 뿐이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10명 중에 9명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리셋이란 책에서도 달러의 패권은 끝났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가 그 일을 할 수도 없다. 유로화도 마찬가지다. 결국 가상화폐에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달러의 패권을 꺾을 수 있는 코인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디지털 화폐 발행 시도를 여러 국가에서 하고 있다. 해봤자죠. 이미 뭐 400여 개가 넘는 이런 인프라 형성을 해놓은 코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미 다 인프라는 깔아놨는데 발표만 하면 되는 일 아닐까요? 어설프게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그 코인은 XRP가 될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SEC가 미국 증권위원회인데 자국의 회사를 굳이 저렇게까지 목줄을 쥐어가면서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의 그 수많은 기업들을 아무런 제재 없이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는데 굳이 얘가 암호화폐란 이유 하나만으로 자국의 회사고,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XRP를 홀드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막고 있겠냐고요. 이미 다 세팅이 된 틀에 그냥 시간 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리셋, 초기화가 돼야 된다. 이제 경제적 리셋 부분에 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평등하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감염을 시킨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대한 평등주의자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심각하게 잘못된 상투적 비유에 불과하다라고 써놓습니다. 현실은 정반대죠. 굉장한 불평등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든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이 코로나는 의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평등주의자가 아니다. 소득, 재산, 기회의 차이를 더 심화시킨 위대한 불평등주의자이다. 코로나는 불평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취약성의 깊이와 정도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쨌든 디지털 문명국에서 엄청난 전파 속도가 빨랐죠. 나라에서 물 한 병을 주더라도, 그리고 식사를 주더라도, 주사를 맞더라도 디지털이 약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물을 받기 위해, 밥을 받기 위해 밖으로 나가야만 했죠. 왜? 디지털 안에서 내가 나임을 인정을 못하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디지털 안에서의 내가 나임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면 굳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더더욱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지 않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선진국들 또한 디지털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게 처리가 되진 않았구나라는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알아버렸죠. 저 나라가 되게 선진국이었는데 그렇지 않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래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 보여진 게 어쨌든 코로나였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 그래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 이 거시적 난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곳에서 봉쇄 기간 동안 이분법적 사회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났다. 즉, 상위층과 중산층, 그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했죠. 자율학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 계층은 집에 머물 수도 없고 자녀 교육을 감독할 수도 없었죠. 이들은 청소, 카운터, 운반, 안전관리 등을 하면서 일선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경제를 구하는 일에 일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재택근무가 가능했고 나머지 3분의 2는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 일들을 했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는 어떻게 벌어질까요, 일들이? 사회적 불평등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반대로 줄어들까요?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프리스턴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약 제조업자와 병원이 가장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희생시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통화 정책 때문에 금융시장과 부동산, 이 두 곳의 자산 가격이 엄청 상승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추세가 역전되어 반대로 불평등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부자들이 독점적으로 누리는 특혜의 부당함에 분노한 사람들이 급증을 하게 돼서 광범위한 사회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조금씩 그런 기미들이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행하는 시책들을 거부를 하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시위하고 있는 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벌어야 될 사람들의 일터를 나라는 빼앗고 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선진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반기를 들고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는 경제, 사회, 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정말 낮은 직군들이 있죠.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공매도 전문가라든가 헤지펀드 매니저가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반면에 사회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간호사는 그 금액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번다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 속에서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다수의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의 근로 조건과 보수를 높여준다.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거나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들의 임금은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럴까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죠. 그리고 클릭 몇 번에 수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편하게. 물론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기여를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낮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게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불평등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대규모 사회적 혼란 없이는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나오기는 힘들다. 지금 이 불평등에 관한 시위가 좀 많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이런 식의 리셋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런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불안이 형성이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험 중 하나가 사회 불안이다. 맞죠?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죠.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좀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적 붕괴와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직업도 소득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감도 없을 때 종종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명백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러한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시비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도 일자리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은 더 부유한 사람들에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미 미국 인구의 30%는 무일푼이거나 빚만 지고 있다. 현재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돈도 일자리도 없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이 사람들이 절박해하고 분노한다면 최근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죄수 탈옥이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같은 장면들이 일상화될 수도 있다.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런데 실상 코로나19 전부터 이미 세계적으로 사회적 불안은 고조되고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한층 증폭이 됐죠. 이런 사회 불안 현상은 경제 그리고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다른 조직들이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위험을 완화할 수는 있다. 사회 불안을 유발하는 가장 큰 근본 원인은 어쨌든 불평등이다. 정말 심각하죠, 불평등은. 그래서 정부는 이 불평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버넌스, 이제는 정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기가 힘든 시대다. 분명히 비정부 기구 그리고 기업 많은 곳에서 이 불평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이제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오후 가족들과 보내는 그런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